반갑습니다. 다원에서 도곡중학교 내신 담당하는 과학강사 장은화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 1학기 중간고사 내신 기출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보고 어떤 문항이 주로 출제가 되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각 파트별로 어떤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지 그 빈도수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험은 화학과 물리로 이루어져 있었고, 화학에서는 화학 반응의 규칙이, 물리에서는 일과 에너지 단원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고요. 하지만 이 두 단원이 난이도가 다소 높은 단원에 속했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높았던 시험이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전체 총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과 같은 경우에는 실험 자료 분석이나 혹은 사례를 중심으로 드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도곡중학교 같은 경우 이전 시험에서도 사례를 위주로 중심으로 하는 문항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트렌드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화학 반응식이나 혹은 관계식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내갈 수 있는 문항들이 혹은 실수를 하지 않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실수 유발이 가능했던 시험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학과 같은 경우 여러 법칙들을 그래프나 도표로 분석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화학 파트의 경우 난이도가 다소 높았을 수는 있었겠다. 하지만 저와 함께 내신 대비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주 나가는 주간지나 혹은 테스트에서 유사 유형을 충분히 풀어봤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리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문항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고, 명확하게 개념이 인지가 되어 있어야지 그것을 바탕으로 푸는 문항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술형 문항은 총 2문항이 출제가 되었지만 배점을 10점 부여받으면서 한 문항에 가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점에 유의하셔야 되겠고, 이번 전반적으로는 문항 수가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소 압박을 느끼거나 혹은 타임어택에 유의해야 됐던 시험이었습니다. 물리와 화학과 같은 경우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물리가 조금 더 빈도수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비슷했고, 모식도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은 아무래도 화학 파트에서 좀 더 출제가 많이 되었다. 그리고 킬러 문항은 즉 학생들이 어려웠을 것 같은 문항은 이렇게 세 문항으로 추려볼 수 있었겠고요. 함께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문제가 화학 파트입니다. 10번 문항이었고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인데 전후를 명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어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 풀어내야 됐던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제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었던 문항이었겠다. 그래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해당 유형의 그래프를 학생들이 많이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직보 때 학생들에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재차 확인했던 문항이었는데요. X축과 Y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우리 학생들이 잘 풀어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술형 문항입니다. 해당 유형과 같은 경우 학교 선생님께서 화학 반응식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외워야겠다라고 선정을 해주셨던 문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형의 화학 반응식이 충분히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우리 아이들과 이 반응식을 함께 적어보는 시간을 직보 때 가졌기 때문에 아마 직보 시간에 저와 함께 내신 대비를 했다면 이 문제는 당연히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유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도곡중학교에서 출제되는 문항인데요. 해당 모식도는 사실 저희 기출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문제집, 저희 자료집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선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개념을 학생들이 잘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에서 해당 유형의 사례 중심의 문제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재나 주간지 등으로서 다양하게 파생돼서 여러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다라는 것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나왔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 문제로 나왔던 문항들을 저희 교재나 그리고 다지선다로 테스트와 같은 경우에서 충분히 여러 변형 문제로 접해보면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풀어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리화 같은 경우에도 해당 유형의 그래프 너무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재나 그리고 테스트에서 이렇게 융합되는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그래프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강조해 주었던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특히나 실수를 조금 많이 할 수 있는 유형인데요. 일과 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경계면인지 어떤 부분이 지면인지 그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있어야지 아마 실수 없이 풀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유형들로 여러 가지 문제 풀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렵지 않게 저와 함께 내신 대비를 한 친구들은 풀었을 것 같고요. 이제 기말 대비 같은 경우에는 전 6월 달에 다시 재개강을 합니다. 저와 함께 내신 대비를 하고 싶은 학생들 대상으로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 유형을 재차 확인해서 반복해서 풀어보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유형에 대해서 다양하게 파생되는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고 싶다. 혹은 이번 시험 범위와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 지구과학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잘 챙겨가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저와 함께 내신 대비를 한다면 잘 맞을 것 같고요. 부족한 학생에 대해서는 클리닉이나 혹은 보강 등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강사 장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